안녕하십니까. 세븐 4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 매칭 두 번째 시간으로서 패턴 매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스케일, 즉 옥타브 내를 처리하는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이렇게 그 크기가,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크기에 맞는 RF를 적용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스케일의 개수는 망막수의 RF의 개수인데 그게 바로 이제 동시에 처리 가능한 해상도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케일 3개인 경우를 이제 예로 들었었는데, 이거를 가운데 있는 거를 이제 스케일 1, 그 다음에 스케일 2, 스케일 3라고 하면은 스케일 3로 갈수록 점점 이제 해상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3개의 그 해상도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해상도가 3개다 보니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템플릿의 세트도, 즉 집합도 3개 정도, 3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스케일 1, 즉 가운데에서 가장 고해상도로 처리될 수 있는 패턴들은 이렇게 작은 패턴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큰 스케일이죠. 이제 해상도가 좀 떨어진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9개 이제 그 패턴 중에서 제가 이제 이 화면을, 즉 템플릿을 이렇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4개만 이제 골라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케일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3에 가면은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그런 패턴이 이제 해상도가 좀 더 안 좋은 그런 패턴이 이제 템플릿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할 때는 3개의 해상도를 동시에 비교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스케일 1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요거를 전체를 다 9개를 이제 전체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스케일 2에 오면 크기가 달라지죠. 그 스케일 2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크기가 좀 커진 그런 패턴을 갖다가 이제 이만한 크기로, 즉 이만한 크기죠. 이만한 크기로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4개만 그려놨지만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9개 나머지 또 다 포함을 해가지고 9개를 다 비교를 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장 큰 스케일 3에서는 이것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있는 9개 이미지들을 다 비교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크기가 커진 거겠죠. 물론 이제 이 9개라는 예제는 그냥 단순하게 저거 예제로 들기 위해서 9개를 표시를 해놓은 템플릿이고요. 템플릿은 뭐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중에서 이제 이거를 하나의 그냥 예제로 이렇게 들여놓은 겁니다. 하여튼 간에 스케일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해상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해상도에 따라서 템플릿의 크기도 커지는 건데, 그렇게 된 그거를 동시에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매칭시키는 이제 2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전에 다 말씀드렸던 건데, 실러블 매칭 방법하고 워드 매칭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러블 매칭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 이제 실러블 매칭이라는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A서부터 B까지 C, D, F에서 360도를 돌아가면서 이제 굴곡, 곡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곡률이 맞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일치시키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A, B, C, D면은 이게 A가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컨케이브, 즉 오목이죠. 위로 올라가면 컨벡스 볼록이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볼록 오목이죠. 여기가 B가 오목 갔다가 다시 볼록 갔다 오목 갔다 볼록 갔다 오목 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쭉 가면서 매칭이 되는데, 이게 이 칼라로 나타낸 이 패턴, 이 모양이 이게 결국 지금 패턴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이러한 패턴을 가지면 이런 모양이다,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 매칭 방법에 있어서는 워드나 이디엄이나 이제 뭐 같은 건데, 워드 매칭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X축을 그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X축을 긋고, 그 X축을 그으면은 여기서 이제 좌표 Y축이 이제 수직으로 생기는데, 그러면은 이제 좌표가 생겨나죠. 그 좌표에 대한 어떤 좌표 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곡률도
얼마만큼 돌아갔느냐라는 이제 C 파라메타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C 파라메타는 이제 네 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째가 커베처 곡률이고 두 번째가 이제 컨투어 곡선의 호의 아크의 길이죠. 컨투어. 그다음에 이제 이 호가 위치한 곳 지점을 나타내는 코아디니트의 좌표죠. 그다음에 이제 얼마큼 돌아갔느냐, 그걸 이제 클럭와이즈, 즉 4개로 나타내는 거가 이제 C 파라메타였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 파라메타를 어떤 X축을 어떻게 잡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C 파라메타를 어떻게 코딩을 하는가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려놓은 건데, 이게 전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전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X축은 이게 회전축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X축은 이 RF의 지름을 이제 X축으로 잡습니다. 이걸 이제 100%라고 이제 잡는데, 전에 이거를 RF의 지름을 100%라고 잡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의 RF가 인타이어 월드, 즉 어떤 전체적인 하나의 영역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바깥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RF를 잡는 거니까, 그 RF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라고 봤을 때 지구의 극점에서 극점까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100%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잡는데, X축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평축을 이제 X축으로 잡습니다. 그럼 이제 Y축이 이렇게 수직축이 이제 Y축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수평하고 수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서 축을 만듭니다. 그 축을 만들고 나서 일단 여기 이제 십자 표시로 이제 X표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요 모양에 대한 이제 컨스텔레이션인데, 컨스텔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제 별자리죠. 그러니까 이제 별자리가 어떤 식으로 코너마다 어떤 별들이 이제 이게 위치해 있느냐, 그 위치점을 가지고서 이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자로 표시해 놓은 곳들이 전부 이제 코너점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키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게 좀 모양이 지그재그 복잡한 거, 이게 지금 좀 이제 플래트닝을, 이제 스무딩하고 플래트닝을 거의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 즉 시그니피컨트한 영역은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아래 좀 덜 시그니피컨트한 부분은 이렇게 주홍색으로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러한 컨스텔레이션을 보면은 이게 어떤 모양이겠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컨스텔레이션에 나와 있는 이 별자리의 별들, 즉 코너를 위치하고 있는 이 별들의 C 파라메타들의 조합으로 이거가 이제 이 모양이 이제 기술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가 이제 워드 매칭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매칭 방법에서는 X축이 필요하고, 그 X축을 이제 쭉 돌리면서 회전까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8R을 보시면은 C8R을 통한 매칭 원에서 이제 사케드인데, 전 시간에 사케드를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눈이 이제 초점을 맞추는 데를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거는 사케드가 막 움직일 때 그런 모습을 이제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여기에 고정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왼쪽 눈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게 왼쪽 눈에 이제 스케일론, 즉 가장
그 센터 쪽으로 갈수록 이게 굉장히 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해상도가 고해상도로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스케일 1, 2, 3로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해상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해상도로 이거를 찾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가운데로 갈수록 이제 고해상도를 찾는다.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찾는 건데, 이제 눈에 망막상에 표시된 어떤 그런 해상도를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이 해상도가 이제 달라진다. 이거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케드를 해서 어떤 지점을 이제 가서 그 위치가 고정되었다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패턴이 매칭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 매칭이 되는 거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패턴을 나타낸다고 할 때 이게 이게 저해상도의 뭐 스케일 2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고해상도로 가면 이게 점점 더 작은 영역으로 이게 잘게 쪼개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또 이 잘게 쪼개진 영역을 이제 여기서 RF를 할 때는 RF가 좀 적어야지 되겠죠. 여기서는 좀 이제 약간 좀 RF가 이제 크게 좀 그린 건데, 어쨌든 이거보다는 이게 더 RF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각 RF에 대해서 이제 하얀색으로 X축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눈 부분에 대해서 요게 이제 왼쪽 눈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사케드가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일 때, 이게 눈, 코, 입 뭐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왼쪽 눈만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쪽으로 와서도 여기서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이크로 사케드로 해서 싹 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떨기 때문에 그 페이즈, 즉 어떤 그 패턴이 위치하는 부분을 맞추는 거죠. 그 맞추는 부분을 이걸 지금 여기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한 거는 여기서 이제 막 떨면서 요게 이제 패턴이 이제 맞나 안 맞나를 이제 맞는 거를 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스케일 2에서 큰 RF상에 있어서 이제 맞나 안 맞나를 이제 떨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페이즈를 조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패턴 템플릿하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온 입력의 이미지의 어떤 그러한 그 모양이 서로가 맞질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오프셋이 삐껴져 가지고 맞질 않으면은 그거에 대한 패턴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C8가 정확하게 맞질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춰가면서 저거를 한다, 모양을 캐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명암까지 들어가면은 이게 다시 이제 3차원으로 넘어가는 건데, 패턴만 따지면은 여기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회전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X축이 수평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360도까지는 필요 없죠. 이제 뭐 180도만 돌아도 이제 금방 반대는 미러로 된 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회전이 돼서 이쪽으로 약간씩 동거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페이즈하고 즉 위치하고 회전을 전부 다 맞춰서 그거를 이제 템플릿을 매칭시켜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포인트하고 키워드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키워드는 이제 화면에서 특징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치를 시킬 때 아까처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아무나 랜덤 포인트나 갖다 놓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키포인트하고 키워드가 있는 위치를 찾아서 템플릿을 위치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좀 더 이제 경우의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키포인트하고 이제 키워드를 이제 표시를 했던 건데, 여기서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키포인트는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기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물체하고 배경이 섞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배경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물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물체만의 어떤 그러한 모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포인트에서는
배경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포인트가 키 포인트가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배경이 물체는 그대로라도 배경이 바뀌면은 키 포인트의 모양이 바뀌어지겠죠. 엣지 키 포인트에서 나가는 엣지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키 포인트는 그런 점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키워드는 하나의 면이기 때문에 면이라는 거는 백그라운드가 됐건 포어그라운드가 됐건 하여튼간에 거기 그 물체나 배경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키워드에 맞춰서 이제 저거를 하는데 이 사케들을 이제 맞추게 되는데 그렇지 모션 벡터 자체가 이제 키 포인트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키포인트는 그렇게 배경이 그러니까 그 프레임 사이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배경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키포인트의 모양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션 벡터 찾을 때는 키포인트로 찾는 거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사케드를 해가지고 모션을 이 어떤 페이즈를 맞출 때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무슨 뭐 키포인트는 뭐 모션 벡터에만 쓰고 키워드는 뭐 사케드에만 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좀 서로가 이렇게 참조를 하고 고려를 해가면서 이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뭐 페이즈도 따지고 뭐 크기도 따지고 회전도 따지고 뭐 음향도 따지고 명암이죠.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해가지고 다 따지느냐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를 기존 패턴 인식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딥러닝에서 쓰는 이미지 언더스탠딩에서의 이제 그 패턴 인식 방법에서는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식이라는 거는 이제 세 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즉 이게 뭐냐 이건 사람이고 이건 양이고 이건 뭐 개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다 이 그림 내에 이런 거를 이제 부류를 나누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디텍션은 뭐냐면 그러면 양은 어디에 있고 개는 어디에 있고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맞추는 게 이제 디텍션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각형 윈도우로 나타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은 여기 있고 이제 양들은 여기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윈도잉을 해가지고 프로세싱을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한 그림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즉 이제 영역 나누기인데 이제 정확하게 그러면은 이게 윈도우만 쓰지 말고 양의 이제 하는 경계 부분을 띄어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띄어낸 것이 이제 세그멘테이션이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프로세싱을 하는데 기존에서 러닝할 때는 이렇게 개가 크건 작건 간에 전부 이제 윈도잉을 씌워요. 그러면 이 윈도잉을 씌우는 데는 그러면 이거는 크게 윈도우를 씌우고 이거는 작게 윈도우를 씌우는데 이게 개라는 걸 알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왜 어떻게 이만큼의 윈도우를 딱 맞게 씌울 수가 있느냐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윈도우를 씌우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딱 맞게 윈도우를 씌운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치킨에는 에그 프라블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처음에 굉장히 좀 어떤 휴리스틱 같은 거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좀 대충의 휴리스틱이라는 게 이제 룰 오브 썸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충의 어떤 이 통밥으로 찍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게 통밥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탁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개를 이렇게 후보로 구한 다음에 요게 가장 잘 맞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사각형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맞추는 사각형을 윈도잉을 씌우는 그런 거는 지금 여기서 표시되어 있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윈도우를 씌워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에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개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건데 이거의 기존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 강아지를 볼 때 이게 눈, 코, 입이다 뭐 이런 거를 분간하는 게 아니고 대충 이게 머리고 이게 동그랗게 생겼고 몸통은 이렇게 좀 이게 실린터하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이것도 고양이고 이것도 고양이인데 이런 식으로 고양이가 이게 여기는 이제 앞만 보고 있는 거죠. 앞만 보고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템플릿이 다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막 훈련을 시키면은 이거는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거꾸로 이거를 갖고 막 훈련을 시키면은 여기 옆으로 약간 이제 비스듬히 있는 그거는 또 잡겠지만 정면으로 있는 거는 또 못 잡을 수가 있어요.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보면은 이 기존에 이거는 세세하게 뇌처럼 우리 뇌는 요거는 뭐 앞다리고 요거는 뭐 발톱이고 요거는 뭐 털인데 뭐 여기 주름이가 있고 요건 눈인데 꺼먹고 뭐 하다못해 눈꺼풀이 있고 없고 귀는 아래로 늘어져 이런 거 세세한 걸 전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늘어져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는 게 늘어져 있는 거고 발톱은 어떤 모양이고 털은 어떤 모양이고 이걸 전부 알고 있어야지 돼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점점 인식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그냥 그러면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거의 뭐 굉장히 눈이 나쁜 한 0.1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이거는 대충 뭐 고양이인 것 같아, 이거는 개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정도까지밖에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게 맨 처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기존에 그러니까 학습을 뉴럴네트에 이제 학습을 어떤 식으로 이제 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동그랗게 해서 눈, 코, 입 달린 거 비슷하게 뭐 이거 화난 얼굴이고 이거 웃는 얼굴 이걸 처음부터 다 넣어서 웃고 뭐 우리는 이거 보면 알죠. 이건 화나고 이건 웃고 이건 아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전부 그냥 통째로 이건 전부 다 얼굴이야. 이게 뭐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얼굴이야라고 해가지고 통째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학습된 모양틀을 보면 대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 부분에가 눈, 코, 입 부분에서 좀 까맣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좀 살이 찐 얼굴도 있고 좀 게름한 얼굴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충 뭐 비슷하게 타원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템플릿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입력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넣으면은 이것도 얼굴로 나오고 X라고 친 것도 얼굴로 나오고 아마 여기다 바둑판을 넣어도 얼굴하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대충 얼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넣어도 얼굴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네모난 거는 얼굴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죠. 왜냐하면 이거하고 틀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0.1 정도밖에는 시력이 안 되는 러프한 그런 걸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네모난 얼굴을 학습을 시키면 이게 템플릿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이거를 넣어도 이게 얼굴이라고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학습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처음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학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무리 디테일하게 학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기억하는 이 뇌에 있어서의 노드의 개수들이 부족하면은 얘는 결국은 뭐면은 이 패턴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패턴들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이 되는 노드들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드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또 그게 이런 식으로 이 디테일한 패턴들이 전부 기억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훈련을 시켜줘야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러한 단점들을 이제 전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뇌는 이제 이미지를 경계선 세부가 뇌를 따라가는 방법이니까 경계선, 칼라, 명암 등으로 다 위치, 페이즈, 크기, 거리, 온갖 파라미터를 전부 분석을 하는데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로 되죠. 그렇게 분리 인식을 하는데 이제 기존에 이렇게 이 신경망에서 그러니까 딥러닝 같은 데서는 왜 이렇게 단순하게 분석을 하느냐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면은 이제 이 노드의 개수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거 전체를 다 패턴을 나눠 가지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
만들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이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 디테일한 작업을 시키려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옷도 개고 뭐 요리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에 이제 뭐 위치 회전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지 않으면은 분명히 뭔가 실수가 나오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거를 뇌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프로세싱을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그러한 거가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러한 자세한 어떤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좀 더 이제 노드가 엄청나게 커져야 되고 컴퓨팅 파워도 엄청나게 높아져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러한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저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떤 부산물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인식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컨스텔레이션으로 인식하는 경우하고 이제 스케일로 인식하는 경우가 이런 건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거를 곰자리라고 인식을 하고 이거는 뭐 북두칠성 이제 주곡하고 국자하고 같은 거라고 인식을 하죠. 이거 어떻게 인식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과정 중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워드 패턴 인식에서는 여기서 X축을 하나를 긋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거를 각각의 별자리에 해당되는 즉 별의 위치에 해당되는 거를 전부 이렇게 컨스텔레이션으로 박아 넣었죠. 이거를 C8R로 코딩을 함으로써 이거의 모양이 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별자리의 위치에 이렇게 X표로 표시한 게 바로 이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중간에 금이 없어도, 그러니까 선이 없어도 여기 별 표시 빨갛게 X로 표시한 요 부분만 있으면 바로 여기서의 컨스텔레이션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이 포인트를 전부 다 C8R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가 하나의 템플릿으로 되면서 자세한 어떠한 그런 곡률이나 어떤 그런 거는 없지만 요 위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게 그 곰하고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곰에서의 여태까지 이러한 곰을 우리가 이렇게 이 V1, V2, 뭐 V4 뇌의 어떤 그러한 영역으로 쭉 인식을 쭉 가다 보면은 이제 C8R, X8R 다 추출을 해낼 텐데 곰을 인식을 하다 보면 이런 위치점들이 잡히는 거죠. 그 이러한 위치들이 잡히면은 이건 곰이다라고 우리가 뇌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비슷한 위치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여기 플러스 알파 적용해서 좀 에러를 감안을 하면 이거 곰하고 똑같은 거네 라고 해서 사람이 곰처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국자도 마찬가지죠. 이게 국자도 우리가 프로세싱을 이렇게 뇌에서 프로세싱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별자리 컨스텔레이션에서 위치가 잡히는 거고 그 위치하고 거의 뭐 맞아 떨어지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 국자 모양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점 7개만 찍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국자라고 인식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중에서 다 생겨난 그 중간에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을 그 정관을 점프해가지고 그쪽으로 뛰어도 똑같이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스케일로 인식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게 점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점 이미지. 그죠? 그래서 점 이미지인데 우린 이거 점만
점만 가지고 이게 선이 없어 점만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전부 그 사람 눈, 코, 입으로 다 보여요. 이게 게스탈트 법칙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그 프락시머티죠. 이게 그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쭉 이게 하나에 연결된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게 그냥 우리 눈에는 뭐 가까이 있으니까 선으로 보이네. 이거 우리가 뇌에서 그런 기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보이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기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스케일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낮은 해상 스케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낮은 해상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해상도를 낮춘 거예요. 로우 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해상도를 낮추면은 이게 해상도가 이게 그 점들이 쭉 퍼지면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컨토를 구해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얼굴 모양하고 코 모양하고 눈이 이렇게 하나의 그 아일랜드처럼 섬처럼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선처럼 나눠진 거를 이게 그 평균 명암이죠. 그래서 평균 명암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잘 보이질 않아. 이게 정확하게 뭐 나눠져 있는 거를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랜덤 컬러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뺨이 그대로 이게 폐곡면이 나옵니다. 하나의 그 곡면이. 그러니까 이 폐곡면이 나오면서 이게 하나의 그 면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쭉 이렇게 점들이 이어진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곡률을 구하면은 여기서 뽀글뽀글뽀글한 거가 나오는데 뽀글뽀글한 거는 이제 스케일에서 다시 이제 그 큰 데에서는 요게 보이죠. 이제 스케일 1 즉 고해상도 쪽에서는 이게 분명히 이렇게 점으로 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게 퍼져서 머리가처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머리가 점으로 찍힌 머리들이 이게 점으로 점점점점이 찍힌 거는 알고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인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인식이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된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에서 해상도가 낮게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뺨하고 그 눈하고 코가 전부 다 연결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게 사람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세선화로 인식하는 예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거는 전부 사람들을 전부 세선화를 시켜야지 되는 거죠. 그 세선화에 관한 거는 이제 세부 47쪽 다음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46을 정리를 해보면은 뇌에서 쓰는 스케일 처리 방법은 RF 크기에 맞는 패턴을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패턴의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RF가 커질수록 패턴의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패턴을 매칭시키는 방법은 실로본 매칭 방법과 워드 매칭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로본 매칭 방법은 컨터를 한 바퀴 돌면서 이제 곡률하고 길이를 비교하는 것이고 워드 매칭 방법은 이제 X축을 선정한 다음에 비주얼 알파벳들의 위치와 회전 각도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의 그건 이제 각 RF의 지름으로 선정을 하고 그게 인타이어 월드라고 말씀드렸죠. 회전이 가능하나 보통 이제 수평으로 잡는 게 이제 맞고요. 그래서 이제 좌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C8R을 통한 매칭 방법은 먼저 사케드를 통해서 페이지를 맞추고 그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C8R을 구한 다음에 다시 회전 보기에서 X축을 회전시키면서 매칭 작업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키포인트와 키워드는 다른 곳과 구별되는 이제 그 시그니피컨트한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칭을 할 때는 이 키포인트와 키워드를 이제 이용을 해서 그쪽에 템플릿을 위치시키는 거가 훨씬 더 이 경우의 수를 즉 줄여서 이제 컴퓨팅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스텔레이션을 이용하는 매칭 방법이 있고 북두실성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제 해상도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매칭 방법도 있어요. 점으로 그린 그림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선화를 이용하는 이제 매칭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